자,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는 문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잘 구할 줄 알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 해봅시다. 자, 그냥 차근차근 첫 번째 문제니까 풀어볼게. 지금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표시를 해보면 평균 2x가 3이다 라는 거고, 이거 표기하는 거 계속 연습합시다. 분산 9x가 4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확률 변수 y, 근데 걔가 ax 플러스 b랑 똑같은 놈에 평균이 7이고 분산이 64다. 한 번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 y를 구하고 싶은데 이 y가 ax 플러스 b랑 똑같대. 선생님 이제 항상 수학에서 등호가 얘 대신에 얘가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이 눈치를 못 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바꿨을 때 똑같을 건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평균은 그냥 a배 평균에다가 그대로 해줄 거고 더한 것도 평균에다가 그대로 해주겠다. 요게 y의 평균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7이다 라는 거네. 요렇게. 그 다음에 분산도 쓰고 갈게. 자, 분산 y가 그러면 똑같이 v에 ax 더하기 b랑 똑같은데 분산 어떻게 된다고? 더한 건 의미 없고 곱해진 것만 제곱배로 나오겠다. a 제곱에 vx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지금 64다라는 거네. 문제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준 거지. 평균이 3이다 라고 줬고 이렇게 줬고 분산이 4다라고 줬으니까 이거 먼저 쓰면 a 찾을 수 있겠다. 그럼 a 제곱이 16인 거니까 a는 뿔마 4인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줬네. 항상 수학은 괄호하고 써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체크합시다. 그래서 a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4 이렇게 집어넣으면 12에다가 b 더한 게 7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심플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6번 봅시다. 문제 항상 똑같아. 이제 평균 분산 직접적으로 줬으니까 여기 지금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해보라고 하겠지. 확률 변수 x에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요놈 6x 더하기 2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달래. 자, 구해봅시다. 자, 항상 확률 분포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뭔 생각할 거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가 6분의 2가 되면 되는 거 맞니? 선생님은 약분해서 안 쓸 거야. 항상 통분되어 있는 상태로 쓰겠다. 그러면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6분의 바로 하자. 곱하면 1, 곱하면 4, 곱하면 3이니까 6분의 8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 제곱하면 0, 1, 4, 9 이렇게 나올 테니까 분모 어차피 6으로 다 통분되어 있고 곱하면 1이고 8, 9, 9, 9면 1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3 나오네.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분산은 바로 쓸게. 제곱의 평균 3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16 맞지? 왜 이렇게 숫자가 또 요거를 뺄 거다. 그럼 9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설마 구하라 그랬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하래. 자, 그럼 봅시다. 자, 평균 2 그냥 6x 플러스 2 바로 쓸게. 6x 플러스 2는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얘는 뭐랑 똑같다고? 원래 평균에 6배 해주고 2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3분의 4니까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자, 분산 요거 구해달래? 그럼 이게 앞에 곱해져 있는 놈만 영향을 줄 거니까 얘는 36, 6의 제곱 36의 vx가 되겠지. 얘가 9분의 11이니까 44 이렇게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그냥 요 놈만 바깥으로 나가서 6배의 시그마 x다라고 해도 되는데 분산을 구해놨으니까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겠지.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겠다. 내가 구한 놈의 분산이랑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운 거랑 당연히 뭐 표준표준 똑같을 테니까 2루트 11이 나오겠다. 그럼 얘도 우리 6-2 하나만 해보자. 한 번만 해봅시다. 항상 확률 분포표만 잘 만들어주면 되겠다. 봅시다. 같이 해볼게. 확률 분포표만 잘 만들게.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 3, 4, 5인 거잖아. 확률 분포표 x가 가질 수 있는 거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해당되는 확률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확률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거잖아.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게 2일 때 확률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3 집어넣으면 그게 3일 때의 확률 2k, 4 집어넣으면 3k, 4k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또 항상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k가 10분의 1 나오는 거 맞니? 10분의 1. 여기가 확률이 10분의 1. 나는 절대 약분해서 안 쓸 거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되겠다. 선생님은 그냥 안 할게. 넘어갑시다.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할 수 있지?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이따가 연습 문제에 내가 오늘 공을 좀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잘 봅시다. 이것도 잘 볼게. 이제 확률 분포표를 너네가 직접 이제 더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해가지고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서 경우의 수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잘 생각을 해줘. 확률 변수 체크를 잘해야 돼. 이산 확률 변수잖아. 확률 변수만 잘 잡으면 돼. 빨간 공 3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데 몇 개를 꺼낼 거냐면 3개를 꺼낼 거래. 3개를 꺼내가지고 노란색 공에 나오는 노란색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만 잘 찾으면 되겠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뭐랑 뭐랑 뭐밖에 없지? 우선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지. 0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니? 3개 나올 수 있어? 없지? 지금 노란 공이 2개밖에 없어. 이 문제는 요게 핵심인 거지. 노란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3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노란색 공의 맥시멈은 2개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요렇게 썼으면 반은 하는 거야. 반 메꿔잖아. 나머지 반 잘 메꾸자.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통계 문제가 아니잖아. 확률 문제인 거지. 자, 노란색 공이야. 잘 봐봐. 노란색 공이 0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노란색 공이 0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공을 몇 개를 꺼낼 거야? 3개를 꺼낼 거야. 3개 중에서 노란색 공이 0개 나온다라는 건 뭐를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뭐가 나머지가 나와야 돼? 저것만 너네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열심히 풀고 확률을 열심히 푼 이유는 저거 하려고 한 거라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저 확률 분포표 만들려고 열심히 확률 계산한 거야. 지금 나한테 이제 봐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게 중요할까? 빨간색, 파란색이 중요해? 확률 변수가 뭐야? 노란색이야. 난 노란색에만 지금 꽂혀 있다고. 노란색에만 꽂혀 있어. 봐봐. 선생님 와이프, 선생님이 항상 기념일마다 꽃을 사는데 한 기념일 아니어도 꽃 선물을 많이 그냥 심심하면 꽃 선물을 하거든. 그냥 하는데 봐봐. 우리 와이프는 꽃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 내가 생일날
목걸이도 사고 반지도 했다는 게 아니라 목걸이도 사고 반지도 사고 돈 봉투도 준비해서 갖다 줬어. 그럼 와이프는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꽃은? 이라고 물어볼 거라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꽃만 주면 돼. 너무 고맙겠지. 돈이 안 든다. 꽃만 주면 돼. 그럼 봐봐. 지금 와이프한테는 꽃과 나머지야. 꽃과 꽃이 아닌 쓰레기들이라고. 맞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봐. 노란 공과 노란 공이 아닌 것들이야. 더 이상 나는 파란 공, 빨간 공 의미가 없어. 확률 변수가 노란 공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그냥 무슨 의미야? 노란색이 아닌 거야. 선생님이 아덜스라고 해서 5라고 할게. 다른 공 그냥 4개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열심히 푼 이유는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냐면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노란 공이 0개라는 건 다른 공 중에서 3개를 뽑겠다라는 거지. 더 이상 파란색, 빨간색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너네가 파란색, 빨간색이 몇 개씩 나와야 된다에 꽂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그냥 몇 개야? 6개야.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다른 색깔 공 4개 중에 3개 꺼내면 된다고.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 공을 1개 뽑겠다라는 건 이건 바로 쓸게. 전체 3개 중에 다른 색깔의 공 4개 중에서 2개 꺼낼 거고 노란 색깔의 공 2개 중에서 1개 꺼낼 거야. 이게 좀만 떨어뜨렸어. 이렇게 꺼내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전체 3개 꺼낼 건데 노란색 공 2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잘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6, 5, 4, 3, 1이니까 여기가 20분의 1인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20분의 여기를 쓰자. 20분의 4인가? 20 맞아? 6, 5, 4. 6, 5, 4. 3, 2, 1. 맞네? 20분의 여기 20분의 4 C1이니까 4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15야? 15 맞아? 응, 맞네. 5분의 아닌데? 여기가 20분의 1이 아닌데? 아, 여기 3개잖아. 이런 거 정신 나간 거라고. 이러니까 쓰라는 거야. 이러니까 쓰라. 노란 공이 2개고 다른 공이 1개지. 4C를 안 쓰구나. 이렇게. 20분의 4. 그럼 여기가 20분의 1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5로 통분이 되니까 약분해도 되겠다. 5분의 1, 5분의 3,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구할게. 평균. 이거 이렇게 해볼까? 봐봐. 5x-4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2x 구하고 vx 구하고 시그마 x 구해가지고 변환 1차 변환 관계로 구해도 돼.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될까? 당연히 저거를 만들어도 돼.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도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y 쓰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y가 지금 뭐냐면 5x-4야. 만들면 돼.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여기 확률 변수 뭐 되는 거야? -4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확률 변수 1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확률 변수가 6 되는 거 맞니? 이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y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온다고. 의심이 많은 친구들 있으니까 해보자. 자, 평균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확률 곱할 거야. 자, 5분의 -4.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할 거야. 3.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할 거야. 6. 이렇게. 그러면은 5분의 5 나오나? 1. y에 대한 평균 1이겠네. 맞니? 맞겠지. 어디 갔어? y의 평균 1 맞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자, 분산도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하지 않을게. 시간이 좀 아까워도. 계산 좀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사실 확률 변수라는 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확률 변수라는 거.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넘겨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해봅시다. 이항분포. 내가 어제는 못해가지고 오늘은 꼭 클리닉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항정리 수업하던 날 했던 얘기 기억나니? 이항정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 이항정리는
우리가 뒤에 독립시행이랑 확률에서 묶일 거고, 독립시행이 통계에서 이항분포랑 묶일 거다. 그 이항분포를 이제 오늘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역시 이 이항분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조금 더 스포를 하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우고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정말 이 정규 분포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지에 대해서 한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확률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을 하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네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적 확률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을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거잖아.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고, 내가 뭐 야바이 할 것도 아닌데 이런 확률이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확률은 뭐야? 사람이 병에 걸렸어. 이 병에 걸렸을 때 생존 확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렸어. 생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병원 가가지고 이 사람 언제 죽나 기다릴 거야? 그런 거 못 하잖아. 못 해. 직접적으로 통계적 확률을 계산을 못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지.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야. 이 분포라는 게 되게 많거든. 정규분포, T분포, S분포 엄청나게 많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정규분포밖에 없어. 뭐냐면 그냥 자연현상,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현상은 거의 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라는 걸 따라. 그냥 되게 당연한 건데, 평균 주변에 몰려있고 끝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 키의 평균이 지금 내가 알기로 20대 평균 남성 키가 176인가 그렇대. 나 때만 해도 173인가 그랬는데 이거 엄청나게 커진 거지. 그럼 봐봐. 20대 남성은 176 주변에 몰려 있고 끝으로 갈수록 개수가 적어질 거 아니야. 키가 한 2m 되는 애들이 한 176인 애보다 많겠냐고. 그렇지 않겠지. 점점 끝으로 갈수록 적어질 거야. 이게 정규분포야. 모든 자연현상은 이걸 따라. 그래서 뭔가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이게 너희한테는 뭐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어마어마한 거라고.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 분포 와닿지 않겠지. 내가 3박 4일 동안 얘기를 해야 되나? 집에 안 보낼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산확률 분포, 주사위 던지고 이런 것들은 정규분포랑 연관이 있을까? 정규분포가 연관이 있겠어? 자연상에 우리가 그냥 고작 인간이 하는 주사위 놀이 따위가, 공놀이 따위, 동전 던지기 놀이 따위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는 거라고. 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엄청난 일이 펼쳐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해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순간 띡 하고 뭐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돈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나온다고. 이 돈 얘기가 나와야 중요해지냐고. 그래서 이 이항분포는 이 정규분포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분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다음 시간이 되면 조금 와닿을 거고, 너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은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나 보다 싶을 거고, 만약에 너네가 통계학과를 간다면 내 이름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봅시다. 자, 이항분포로 볼 거야. 너무 중요한 분포야. 분포라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 우리가 아까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봤어. 확률 변수가 뜨문 나오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특이한 애들을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 특이한 애들을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야.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 나는 내가 나 영어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가 주는 어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바이노미얼이야. 바이노미얼이거든. 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개라는 뜻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바이, 두 개. 이거 아니면 저거. 내가 계속 강조했던 이항, 이거 서로 다를 이라고. 숫자 2가 아니라
서로 다를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 by도 to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란 말이야. 그래서 베이스가 뭐냐면 이양분포의 베이스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다시 이렇게 얘기해볼게. 내가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 어떤 확률 변수. 그냥 편하게 들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정의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중요한데 이게 막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도구는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봐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야.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내가 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봤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했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px는 x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x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확률 질량 함수잖아.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이 확률 질량 함수가 ncx에 p에 x에 q에 n-x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때 q는 1-p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뭘 따르고 있어? 독립시행 공식을 따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요 놈이 독립시행이었던 거야. 독립시행이었던 거지. 총 시행 횟수가 n회고 여기다 쓰면서 가자. 총 시행 횟수가 n회인 거고 사건의 시행 횟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R이라는 게 지금 X로 표현된 거지. R이 X인 거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로 나온 거지. P로 나온 거고 우리가 Q는 뭘로 쓰는 거냐면 1-P를 그냥 퉁쳐가지고 쓴 거잖아. 이렇게 나온 거야.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확률 변수 X는 이양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양분포의 정의 자체가 뭐야?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이다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이면 우리는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할 건데 이양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서 b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b라고 쓸 거고 너네 독립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일부러 박스 쳐놨어. 총 시행 횟수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치? 이건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Q는 1-P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쓸 거냐면 bn, p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기호로 이제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는 기호가 중요하잖아. x는 따른다잖아. 물결 b, n, p다라고 쓸 거야. 별거 아닌데 내가 굉장히 크게 썼잖아. 반드시 이제부터 문제 풀 때마다 이양분포를 따른다. 내가 딱 봤는데 이거 독립시행이야. 근데 내가 지금 통계 문제를 풀고 있어. 문제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써. 무조건 표기야. 이거 빨리 길들여줘야 돼. 그냥 습관이 돼야 돼. 어떤 확률 변수 x가 총 시행 횟수가 n번이고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이라면 빨리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저번 시간부터 그렇게 강조한 거야. 독립시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문제를 봤는데 독립시행을 모른다? 그럼 통계도 못하는 거야. 우리 이제 통계도 못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으면 돼. 반복 가능한지. 반복 가능하다는 건 사실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져? 동전을 던져? 이런 게 다 반복 가능한 거야. 또 하나 대표적인 반복 가능한 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복원 추출이야. 내가 공을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 그럼 변하지 않잖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반복 가능한 복원 추출이지.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뭐 약을 먹었을 때 나을 확률 이런 것도 다 독립시행인 것들이야. 그래서 반복 가능하면 독립시행인데 사실 저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나는 요거라고 생각한다고. 나만 쓰는 표현이야. 근데 이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가 나오면 그냥 고민 없이 독립시행인 거지. 고민 없이 독립시행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지금까지 방금 뭐 했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열심히 했잖아. 편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편하니? 아직 우리가 확률 변수 너네 한 4개짜리밖에 못 만나서 그래. 한 10개짜리 만나봐야. 독립시행에서 내가 시행수 720번으로 줘봐. 그럼 확률 분포가 0에서 720까지 721칸이거든? 평균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지. 안 할 거야? 시키면 못한다고. 못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가 중요한 이유야.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면 하나만 쓰고 갈게. n, p를 따른다면 q는 1-p인 거지. 이건 절대 잊지 말아줘. 독립시행 때부터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0.5초 컷이야. 평균 NP야. 분산 NPQ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지. 이게 이항분포가 중요한 이유야. 이항분포가 중요한 이유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너무 쉬워. 사실 평균이 n 곱하기 p라는 거 되게 뻔해. 우리가 평균을 또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부르잖아.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해. 내가 만약에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 맞니? 그럼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그거 뭐가 되는 거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맞니?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100,2분의 1 따르는 거지. 자,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어. 평균적으로 혹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몇 번이지? 그게 100 곱하기 2분의 1 50인 거 맞니? 그래서 NP가 평균이라고. 그게 기대값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분산은 NPQ야. 그러니까 분산은 이게 평균이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줘. 계산할 때 NPQ도 중요한데 얘가 평균이지. 이게 평균이야. 평균에다가 분산만 곱해주면 띡 하고 나온다고. 분산을 너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게 중요해.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자,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될 거냐면 너네 이제 교재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막 식도 나오고 하는데 전혀 몰라도 돼. 뭐가 나오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 큰 수의 법칙 뭐냐면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시험 결과로 얻어진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잖아. 대표적인 통계적 확률이 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는 게 그렇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낸 확률이잖아. 이 통계적 확률에서 내가 만약에 시행 횟수인 n을 엄청나게 올리면 당연히 뭐에 가까워질 거야? 수학적 확률인 이론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거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너무 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혀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되는데 시행 횟수를 올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아직은 너네가 와닿지 않는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내가 이 시행 횟수 n을 올리잖아? 올리면 얘가 뭐를 따르게 되냐면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내가 확률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선생님이 너네 확률 계산하는 거 독립시행에서도 할 만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볼게. 그래서 내가 총 시행 횟수를 720번 할 거야. 720번 할 거야. 그럼 p는 3분의 1 나오지.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의 약수의 눈이 200번에서 250번 나올 확률 구해봐 라고 해볼게. 자, 200번에서 250번 나올 확률이야. 당장 200번이 나올 확률만도 어떻게 해야 돼? 720 콤비네이션 200분의 3분의 1에 200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520제곱 해야 돼. 이거를 200부터 내가 250까지 하라고 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이거 다 해가지고 더하는 거 못할 일이라고. 근데 정규분포를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냥 딸깍하고 나온다고. 확률이 딸깍 계산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가 갖는 힘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기준이 있어. 그 어디 교과서를 뒤져도 기준이 안 나와. 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72야. 72보다 크거나 같아. 너 저 몰라도 돼. 7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그때는 거의 수학적 확률하고 똑같이 써도 무방해진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작아. 생각보다 작거든.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대충 다 된다라는 거야. 대충 다 저걸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냥 요것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다야. 요것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독립시행 다시 나왔으니까 반가우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거 몇 개를 좀 끼얹겠지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것보다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요거랑 관련된 걸 볼 건데, 요 확률 질량 함수랑 관련된 거 볼 건데,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지? 지금 확률 질량 함수에 목매달지 않아도 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뭐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고, 만약에 내가 잘 안 돼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시험에 저런 거 안 나오니까 문제를 편하게 한번 봅시다. 자, 넘겨서 필수 예제 8번부터 볼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지? 자, 봅시다. 자, 이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 5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된 환자겠지? 완치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겠지? 완치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다음을 나타내 달래. 자,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것만 보면 좋겠다고. 낳거나 안 낳거나.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이야. p. 완치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를 3분의 1로 두면 되겠지. 항상 표현만 잘 생각해줘. 그럼 q는 3분의 2가 될 거야. 6번의 확률이니까. 5명의 환자라고 했으니까 총 시행의 수가 5다라는 거야. 5다라는 거야. 그때 완치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독립시행인 변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라고 쓸 거라고? 뭐라고 쓸 거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 시행의 수가 5번. 해당 사건의 확률 p가 3분의 1이다. 요것만 쓰면 되는 거야. 요것만 쓰면 돼.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래. 자, 중요하진 않은데 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확률 질량 함수 공식 같은 거잖아. x가 x일 때의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러니까 r은 이렇게 써볼게. r은 x일 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 선생님 좀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서 해볼게요. x는 전체 5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라고? x를 고를 거라고. 그러면 p가 x번 나오지. p 3분의 1이 x번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3분의 2가 나오면 되지. 나머지가 몇 번이야? x번. 다 합해서 5번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에 5-x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 의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구해달래. 자, 이런 걸 좀 잘 봐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p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 뜻이지. 자, 보자.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기억나니?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무게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한 번만 생각해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뭐뭐가 있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거? 0, 1, 2, 3, 4, 5, 5개밖에 없어.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P0, P1, P2, P3, P4, P5 이렇게 각각이 하나씩 존재한다고. 변수 하나에 대응되는 확률이 각각 일종의 확률의 크기를 무게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잖아. 왜? 밀도가 중요해. 하나하나가 무게가 없어. 0이야. 그러니까 볼륨을 잃어야, 범위를 잃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확률 질량 함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를 보고 내가 해석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변수의 범위야. 변수의 범위가 요거 두 개인 거지. 4하고 5. 그러니까 4일 때의 확률과 5일 때의 확률 하나하나가 필요하네. 하나하나의 무게가 필요하다고. P X는 4일 때의 확률과 P X는 5일 때의 확률을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되게 여기에 자꾸 막 목을 매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서 그래.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고. 그래서 X가 4일 확률, 그냥 R이 4일 때잖아. 독립시행만 잘하면 바로 나오지. 5번 중에 4번 그러면 3분의 1이었나? 3분의 1이 4번, 한 번은 3분의 2가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x가 5일 때는 얘가 5일 때니까 5번 중에 5번 3분의 1이 5번 끝,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그냥 독립시행의 영역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장이라서 이걸 잘 볼게.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항분포 16,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래. 지금 바로 쓸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꼭 이렇게 써줘. 이게 많이 익숙해져야 돼서 그래. b 16,p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평균은 np가 되는 거지. np 쓰고 가자. np. 그럼 지금 n이 16이니까 얘가 16p가 되겠네. 근데 지금 평균이 얼마래? 4래 4. 4래. 그러니까 p가 4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겠네. p가 4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분산을 구하라고 했겠지?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n, p, q라고. 그럼 n에다가 16, 4분의 1, 4분의 3 쓰지 말고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평균이니까 얘가 4라는 거잖아. 거기다가 q, 그러니까 1-p지? 계속 한 번만 쓸게. q는 1-p라고. 그러니까 4분의 3인 거 맞니? 그래서 4분의 3을 곱해서 3이 나오겠다. 이렇게 써야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강조하는 거고, 2x 제곱의 평균 구해달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분산은 100%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거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게 뭐야? 제곱의 평균을 보자마자 우리는 빨리 분산식이 떠올라야 돼. 내가 괜히 공식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얘가 뭐다라고 안 쓸게. 나도 저렇게 안 해. 그냥 이렇게만 써.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 분산이 3이라고 구해줬고,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평균이 4였나? 그러니까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16 넘어가면 19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보면 분산만 잘 떠오르면 된다. 여기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렵지 않은 게 문제가 그냥 여기 예제 문제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넘어가는 거긴 하거든. 아니다. 9-3 한 번만 해보. 9-3 한 번만 해보자. 9-3. 9-3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9-3.
이게 전형적인 내신 문제거든. 내신에 딱 이런 문제가 나와. 전형적인 내신 문제라서 한번 해봅시다. 볼까? 보자. 지금 이항분포 NP를 따르고 있으니까 평균은 N 곱하기 P가 48로 나왔을 거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가 12로 나왔을 거잖아. 그럼 이제 보통 답안지 같은 데는 교과서 보면 얘를 1-P로 바꿔가지고 막 정리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얘가 NP잖아. 여기 NP가 있잖아. 그치? 얘가 48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Q를 곱해서 12가 되고 싶은 거니까 Q가 바로 나오는 거지. 4분의 1이다. 그럼 Q가 4분의 1이라는 거 P가 얼마라는 거야? 6건의 확률이니까 4분의 3이다. 얘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N은 64.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야. 딱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니까 이런 것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또 이제 매번 똑같아. 좀 확률 P 구하는 거 귀찮게 해주겠지 뭐. 그래서 차근차근 봅시다. 요거 하고 내가 오늘 연습 문제 풀이에 좀 공을 들일 거거든. 연습 문제 풀이에 좀 공을 들여야 돼서 요거 하고 연습 문제 볼게. 자,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에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반복하겠대. 여기다가만 밑줄을 그어줘.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에 주머니에 다시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원 추출이다. 공을 넣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추출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겠다고. 복원 추출은 그냥 고민 없이 뭐야? 독립 시행이야.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 독립 시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힌트 같은 걸 하나 주면 이렇게 시행 횟수가 내가 도저히 직접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럼 무조건 독립 시행이지 뭐. 그러면은 지금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흰 공이 나오거나 흰 공이 아니거나 라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라서 확률 변수 x는 독립 시행이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거라고. 총 시행 횟수가 몇 번? 180번. 총 시행 횟수가 180번. 그럼 P만 잘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렵지 않지? 흰 공 6개, 검은 공 3개에서 뭐 껄렁 하나 꺼내는 거니까 흰 공 꺼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다. 9분의 6, 3분의 2. 요거 되겠지. 그럼 됐지? 평균은 N 곱하기 P 180 곱하기 3분의 2가 될 테니까 120 이렇게 나올 거고 분산은 NPQ 18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Q 3분의 1이지? 얘가 120이니까 40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2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되겠다. 마음 같아선 그냥 하고 싶지만 쉬었다 해야겠지? 한 5분만 쉴게. 5분만 쉬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